드디어 내년 11월이면 한국형 공격헬기 LAH의 양산이 시작됩니다. 현대전에서 공격헬기는 보병과 장갑차, 포병 등 모든 육상 병기에게 사신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조차 공격헬기에겐 탐스러운 먹잇감에 불과한데요. 현재 독자적으로 공격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뿐이며 그마저 유럽의 타이거 공격헬기는 높은 가격에 비해 전혀 제값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훨씬 개발 난이도가 낮은 수송 헬기조차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마침내 대한민국이 국산 공격 헬기인 LAH의 개발에 성공해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총 215대를 양산해 한국 육군의 무장헬기인 디펜더와 코브라 공격 헬기를 전량 대체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LAH의 성능이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인 아파치와 동급이라고 밝혀지면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치와 대등한 LAH의 주변국이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AH는 소형헬기 또는 무장헬기라고 저평가받지만 의외로 체급에서 중형 공격헬기인 코브라를 훨씬 능가하며 대형 공격헬기인 아파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인 아파치가 전설적인 전차킬러로 불리는 이유는 공격헬기의 핵심이며 존재 이유인 대전차 미사일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헬파이어를 탑재했기 때문인데요. 헬파이어는 전차의 활동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10km의 우월한 사거리는 물론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현존 최강의 전차들인 미국의 M1A2와 독일의 레오파드 2A7, 한국의 K2를 제외하면 모든 전차를 일격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거리가 2km 감소했지만 헬파이어보다 파괴력이 더 강한 청검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LAH는 청검 미사일 4발과 70mm 로켓 14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중형 공격 헬기를 압도하는 화력입니다. 애초에 전차를 제외한 나머지 적들은 수류탄을 비처럼 퍼부어대는 20mm 발칸포로도 쓸어버릴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LAH는 한국형 롱보우 레이더의 탑재가 확정되면서 최상위권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지 40년이 훌쩍 지난 아파치가 아직도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공격 헬기의 생명인 전자장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했기 때문인데요. 롱보우 레이더는 8km 안에 탐지되는 1000개의 물체 중 가장 위협적인 목표물 128개를 식별함과 동시에 16개를 자동으로 추적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30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대 무기의 정점인 전투기의 레이더와는 탐지 범위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며 이런 레이더를 전투기보다 훨씬 체급이 작은 공격 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오직 미국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와 육군이 장기적으로 총 100대의 아파치를 보유하겠다고 천명하자 개발사인 보잉이 아파치를 부품까지 국산화하는 라이센스 생산은 물론 롱보우 레이더의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는데요. 물론 한국이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의 아파치 보유국이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파격적인 보잉의 제안에 다른 아파치 보유국들, 특히 옆나라인 일본은 부러움과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형 공격 헬기 사업을 준비하는 미국 정부도 보잉의 기술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공격 헬기인 LAH는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해 주변국의 헬기 전력을 압도할 것입니다. 특히 자국 기술로 개발한 공격 헬기도 없는 주제에 LAH를 우습게 봤던 중국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태생이 독재 국가였지만 시진핑의 장기 집권 이후 다른 국가를 속국으로 여기는 중화 사상이 심해진 중국은 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패권주의를 내세우며 주적인 대만과 동아시아의 전력적 요충지인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주적인 북한군이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패권과 민주주의를 걸고 중국과 맞설 텐데요.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미국 본토에서 증원군이 오기 전에 한국군을 빠르게 격파하고 한반도를 점령해야 하는데 중국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발전이 느리기 때문에 압도적인 물량을 내세우는 인해 전술이 주요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상전의 재앙이며 아파치에 버금가는 국산 공격 헬기 LAH 215대를 보유하게 되면서 70년 전처럼
이처럼 이내 전술을 내세운 중국의 한반도 침공 계획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중국 육군은 최약체지만 나름 3세대에 속하는 구고식 전차 1100대를 필두로 총 6900대의 전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화 군단을 편성해 한국을 침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롱보우 레이더와 헬파이어에 필적하는 청검을 탑재한 LAH는 아파치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갑부대를 사냥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한반도, 그것도 휴전선 인근에 수천 대의 전차가 밀집하는 전장 환경은 화력이 더욱 극대화되어 LAH가 미쳐 날뛰기엔 충분할 지경인데요. 거기다 공격 헬기의 유일한 천적인 전투기나 공격기도 한반도에 제공권을 장악해야 추격시킬 수 있는데 한국 공군은 세계 7위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했으며 여기에 주 한미군이 가세한다면 중국의 제공권 장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공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갑 전력은 공격 헬기의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4발씩 탑재한 LAH-215대가 한 번 출격할 때마다 중국 기갑 전력의 15%인 815대가 박살나며 여기에 중국 육군의 주력인 2세대 전차에겐 매우 위협적인 70mm 로켓까지 사용한다면 피해는 훨씬 증가합니다. 그렇게 중국 육군의 기갑 전력이 LAH에게 일방적으로 쓸려나가며 간신히 이동해도 그들의 진짜 상대인 아시아 최강의 군단 제7기동 군단과 마주치면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한국의 공격 헬기 LAH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유사시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LAH를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한국보다 아파치를 먼저 도입한 것을 강조하며 한국을 자극했지만 일본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방위청의 비리 때문에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13대밖에 생산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30%도 안 되는 예산으로 100대의 아파치를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의 국산 공격 헬기를 개발했으니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LAH를 개발하면서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공격 헬기 개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외국산 도입이 아닌 국산 기술로 개발한 LAH는 자주 국방에 또 한 걸음 다가서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